곡선 y는 탄젠트 2분의 x와 직선 x는 2분의 파이. 저거는 y축 평행 직선이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lna일 때 상수 a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느낌은 어쨌든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고 x축 그리고 0일 테니까요. 이렇게 x축 그리고 x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lna가 됐을 때 이 a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건 구간을 정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요? 탄젠트 0, 지금 보면 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얘랑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는 여기랑 여기가 0일 겁니다. 그럼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여기까지겠네요.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구간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남은 건 탄젠트 2분의 파이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죠. 근데 탄젠트를 정적분? 2분의 파이는 좀 이따 하고 탄젠트 정적분, 탄젠트 적분, 탄젠트 2분의 x다. 자, 탄젠트 x를 적분합니다. 탄젠트 x를 적분할 때 쓰이는 적분법은? 응? 뭐라고? 큰일이군. 2번도 건너뛸까 했더니 큰일 날 뻔했네. 탄젠트 x를 적분할 때 쓰는 적분법.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적분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뭔가를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온 거를 우리 공식으로 외운 적이 없어. 그렇지? 자, 생각해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 x의 제곱, 시컨을 미분하면 시컨 탄젠트. 안 외워주면 이렇게 외워. 어차피 이거는 외우는 방식이 많아. 뭐 사미코, 코미마사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어떤 경우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이잖아. 코 마이너스 사인인데 그렇게 사인은 그냥 신이라고 해요. 꼬마신. 신을 미분하면 코사인 신코, 코마신 신코 이런 느낌. 근데 이건 너무 쉬워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얘는 탄시시 시시탄 약간 단어를 띄워서 탄시시 탄 하나 시 두 개야. 시 하나 시 하라고 띄우고 이렇게 쓰면 탄 하나 시 두 개, 탄 하나 시 두 개 되잖아.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의 곱이야. 시컨을 미분하면 시컨 곱하기 탄젠트 이런 의미로 탄시시 시시탄 이렇게 외워서. 근데 봐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를 미분해서 답이 탄젠트가 나왔었어야 되지. 탄젠트랑 미분하는 결과가 탄젠트여야 걔를 적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뭔가를 미분해 탄젠트가 나온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 중에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썼어요? 그렇지, 부분적분이잖아. 아니, 웬 부분적분? 부분적분 아니고 치환적분.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부모에 있는 코사인을 t라고 두고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알지 않아? fx 분의 f'x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 답 뭐였다고요? ln 절대값 fx. 그렇지.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 그럼 딱 이 꼴이라고. 이렇게 적분이 된다고. 근데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네? 다만 부가 안 맞지. 그렇지? 그럼 얘는 ln 코사인 x의 절대값 더하기 c인데 부호가 안 맞으니까 바깥에 뭘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이게 x가 아니고 2분의 x잖아.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ln 절대값 코사인 2분의 파이
앞에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는데 일단 구호는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아니고 2분의 1 있잖아. x의 개수 2분의 1. 그럼 보통 적분할 때는 미분할 때는 그 개수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적분할 때는 반대로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2분의 역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ln 절대값 코사인 x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여기는 2분의 x 써야 된다. 위에는 각각 따라 써야 되니까 이렇게 2분의 x. 그럼 여기다 2분의 8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ln 여기다 2분의 8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됐나요? 빼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ln 코사인 0 1이죠. 근데 ln 1은 0이니까 진수가 1인 로그는 0이 되니까 없어지고 남은 건 저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약분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쓰든지 아예 마이너스 2 ln 2분의 루트 2라고 쓰든지 아니면 2는 지수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2분의 루트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ln 2분의 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아니 뭐 이렇게 쓰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정리해서 됐습니까? 네. 탄젠트를 적분할 때는 부분 적분이 아닌 치환 적분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이고 걱정스러워서 일단 해보는 걸로. 이 정도는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 정도는 니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점에서 저 곡선에 그은 접선과 이 곡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y는 2x제곱.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 근데 여기에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이 곡선 쪽으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과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은 여기죠. 그림이 조금,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요 넓이값. 이 넓이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프 지금 두 개잖아요? 그치? 인테그랄,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얘를 정적분. 그럼 구간 잡을 때는 이 두 개 구간은 보통 교점이죠. 그럼 잡아야 되네요. 근데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0인 거는 확실한 거고 0부터 가는 건 확실한데 여기가 어딘지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직선식과 저 그래프의 교점 그럼 직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근데 이 접선의 반응식 구할 때 어떤 케이스냐면 접점 모르고 이 접선의 기울기 모르고 뭐를 알죠? 그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인 0,0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단은 강제로 접점 좌표를 잡습니다. t, 2의 t제곱. 됐죠? 그럼 이제 쓰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뭐니? t에서의 미분계수 f't 얘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거니까 2의 t제곱 가로 x-t 얘가 0,0을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2의 t제곱은 2의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 그럼 얘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t가 되니까 t값은 1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1,2였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럼 이 직선식은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럼 y는 ax 꼴일 텐데 이 a는 기울기잖아? 원점에서 이 점까지 기울기 x의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2 1,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기울기는 이겠네요. 이게 아래식, 윗식은 얘, 아래식은 얘. 그럼 배운 대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점이 1까지였죠. 1까지 윗식 2의 x제곱 마이너스 아래식 2의 x. 네. 이거 적분하시면 됩니다. 저 정도 적분은 저거는 할 수 있죠? 적분. 네. y는 루트 2x와 y는 x는 1,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곡선 y는 루트 x가 ax가 2등분할 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말만 굉장히 복잡하지. y는 루트 2x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죠. 이게 y는 루트 2x인데 y는 루트 ax가 이 y는 루트 2x랑 x는 1, 여기 x는 1쯤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와 x는 1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죠. 여기 넓이를 y는 루트 ax가 지나가면서 2등분 한답니다. 그럼 얘도 무리함수니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무리함수겠죠. y는 루트 ax가 이 전체 넓이를 딱 반으로 나누면서 지나가더라는 얘기지. 그럼 내용은 단순해요. 여기는 이 넓이, 이 넓이가 여기 있는 넓이에 딱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라며. 구간도 정해졌는데? 남은 건 루트 2x를 정적분. 이거 어떻게 구했었죠? 이거 적분법 외워야 된다 그랬지? 뭐였니? 일단 뭐부터 곱해? 2분의 1. 여기에 역수. 2분의 1. 곱하기 뒤에 뭐부터? 허허. 아니 뭐 외웠다더니 뭐 외운 거 맞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루트 ax 플러스 b 얘를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저기 루트 안에 있는 것 ax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니까 외워 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좀 외우자. 됐나요? 그럼 이거 따라 쓰면 되잖아. 2분의 1 여기 쓴 거죠. 2분의 1 역수 3분의 2 곱하기 루트 안에 있는 거 곱하기 루트 자체. 고기를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 계산하게 되면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0은 어차피 집어넣어도 다 0이 되니까 뺄 필요는 없고 약분하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전체 넓이가 3분의 2 루트 2면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다 2분의 1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다시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우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ax dx 계산법 어떻게 하라고요? a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루트 안에 곱하기 루트 다시 숫자 집어넣읍시다. a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 얘가 얼마? 3분의 1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3과 여기는 3은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는 a랑 여기는 a는 지워버리고 루트 2는 2 루트 a 나누게 되면 루트 a는 2분의 루트 2 양변 제곱하면 a는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수투에서는 당함수였을 뿐이지 fx에 대하여 그 fx와 그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은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만약에 주어진 함수의 원함수예요. f. 근데 걔를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나오죠. 그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넓이는 어쨌든 위든 아래든 하나 넓이의 2배 값이잖아.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했다 하더라도 식이 복잡할 텐데 그거를 또 두 개 연립해가지고 만들어진 식의 넓이를 구하기는 너무 어렵잖아.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는 뭐 위에는 원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역함수를 빼야 되는데 역함수 많이 했더니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해도 식이 너무 복잡해. 저거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얘는 버리고 이게 위식이죠. F. 지금 상황상 F가 위식이에요.
f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 상황상. f가 위씩, yx가 아래씩. 그러면 fx 마이너스 x. 얘를 정적분하시면 돼요. 됐니? 아래 끝은 당연히 이제 교점들로 가겠죠. 아래 끝, 위 끝은 교점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하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면 곱하기 2를 처리한다. 이 개념은 수투에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개념으로 루트 3x 마이너스 2를 구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fx 루트 3x 마이너스 2. 그럼 걔랑 y는 x. 여기죠. 그럼 여기 분명히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또 나올 테니까 저너비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자. 그러니까 교점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교점은 얘랑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2랑 x가 서로 연립돼서 양변 제곱하면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2가 나오죠. 맞니? 됐습니까? 1 또는 2. 이걸 잘못 그렸어요. 이게 원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3x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부터 그려야 돼요. 그럼 3분의 2면 여기쯤 된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 3분의 2면 대충 여기쯤이라고 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면 여기 3분의 2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면.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했더니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 얘를 연립했더니 교점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아까 1과 여기가 1. x값 1, 여기가 2.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럼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위씩 루트 3x 마이너스 2 빼기 아래씩 x. 얘를 정적분하셔라. 이런 의미이고 또 마찬가지네도 이거 정적분하면 이거 정적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 x제곱. 네, 이렇게 푸시면 답이 나오겠죠. 곱하기 우리 여기 하나만 구한 거다. 전체 여기 역함수까지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구한 넓이에 곱하기 2 빠뜨리지 마시고 곡선 y는 2의 x제곱과 y축 및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둘러싸이는 부분 넓이를 a. 그림이 좀 작은데? 그림이 너무 작지 않니? a와 b 넓이가 서로 같다. 그림만 봅시다. 식도 다 나와 있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 그림이죠. 자, 문제는 저렇게 각각 3개 그래프 y는 2x제곱,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직선 이 3개 그래프를 각각 겹쳐서 그리다 보니까 a와 b 넓이가 나오는데 a 넓이와 b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값이 얼마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풀이법이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넓이를 각각 비교하되 여기 넓이 있잖아요. 여기 넓이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넓이죠.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그냥 사다리꼴 아니야?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얼핏 보면 그래 보이지만 사다리꼴 아니다. 이 곡선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 하다 보니까 A와 B의 넓이가 서로 같으면 이 가운데를 쓰려 갑시다.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A 더하기 C지. 일단 파란색에 있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는 B 더하기 C잖아. 근데 A와 B의 넓이 서로 같다는 뜻은 결국은 이 넓이와 이 넓이도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노란색과 파란색 넓이 서로 같다는 뜻이지. 그럼 노란색 넓이, 사다리꼴 넓이 구합시다. 괜히 정적분 쓰지 마, 이런 거. 뭘 정적분을 써.
여기는 직선에, 여기는 이 밑변 길이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y절편값 a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요, 요만큼 길이는요, 이 직선과 여기는 x는 1 간의 교점의 좌표죠. 교점의 y좌표. 그럼 x에 1 집어넣어봐. 이 직선 x에 1일 때 y값 찾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a-2가 되겠죠. 높이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1입니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네요. 이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노란색의 넓이, 이번에는 파란색의 넓이가 서로 같다. 쟤는 정적분해야 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거를 정적분하면 돼요. 이 그래프에 대한 넓이 값을 요구하는 거니까. 저 그래프 2에 2x제곱 계산 2분의 1 2에 2x제곱 0에서부터 1까지. 괜찮죠?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2분의 2.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잘 보면 0 대입하면 얘가 1이 돼서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됐죠? 2분의 분자 정리하면 2a-2 우변은 2분의 통분하면 2-1 분모 2 지우고 2a는 넘어가면 2 플러스 1 양변 2로 나누면 a 값은 2분의 2 플러스 1 여기 제곱 붙는다? 네, 여기 제곱 빠뜨린 거 같죠? 여기 1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제곱이 빠졌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수투에서 배웠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이 방법 말고 저렇게 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 수투할 때는 당함수니까 이런 거 있었죠? 얘랑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림이 좀 안 같아 보이나요? 좀 같게 이런 느낌으로 두 넓이가 만약 서로 같다. 여기 넓이 A, 여기 넓이 B 같을 때 여기 있는 거를 뭐 fx 얘를 gx로 합시다.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각각 나왔는데 그 넓이 A와 B가 한 번은 A가 F가 위쪽, 한 번은 G가 위쪽. 이 넓이 같다 그러면 그때 쓰였던 개념이 기억하요? 여기는 교점을 알파, 여기는 교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뭐 했었죠? 요 가운데를 그냥 뭐 감마라고 할게요. 여기는 A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g dx 하면 A 넓이가 나오죠. B 넓이는 인테그랄 감마에서부터 베타까지 g-f 왜냐면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dx 하면 요 b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AB 넓이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둘 수 있죠. 얘를 좀 이항합니다.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g dx 넘어가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감마에서 베타까지 g-f dx 그거는 0이 되죠. 다 넘어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여기 안에다 줘보자고.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g dx 이 마이너스 안으로 g를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되고 감마에서부터 베타까지 앞뒤 바뀌면서 f-g dx 0 피접분합수가 똑같잖아요. 가운데가 덧셈이고 여기 감마 윗끝 아래끝 감마 이어지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g dx는 0 이게 개념이라고. 이게 다 까먹었지 또 그 사이에 이 답답한 양반들. 저 문제는 아까처럼 저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넓이의 총합은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을 통해서
그냥 두 개 중 아무나 괜찮아. 어디가 더 위냐 어디가 덜하냐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B를 1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반대로 A를 1로 넘기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 식을 빼서 저 처음 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그 넓이 값이 0이 된다. 이제 그게 표현인 거죠. 이제 해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그럼 인테그랄 첫 구간 0, 마지막 구간 1이네요. 위식 그냥 2의 2x제곱을 위식이라고 합시다.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래식을 빼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a 걔를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 0이 된다. 적분합니다. 2분의 1, 2의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1 대입해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0 대입하면 이거 조심해라. 없어지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게 0. a 값 구하는 거니까 a 1로 넘겨야 돼요. a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따라서 a는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도 답이 나옵니다. 풀이가 두 가지인데 사실은 뭐 둘 다 좋은 풀이긴 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 풀이가 어떤 문제에서는 좀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번 풀이가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풀이들은 웬만하면 좀 다 풀이를 다 익혀놓도록 합시다. 7번은 네가 하세요. 저 정도는 해달라고 네가 말씀하셨지만 저 정도는 솔직히 네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부피 구하는 문제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부피 구하는 거는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끝 부분에 대한 단면적의 정적분 그러면 부피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위에는 7번은 단면적이 너무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거 단면적, 수면의 넓이 이게 단면적이죠. 단면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x를 지금 물의 깊이가 a라고 했으니까 a까지 인테그랄 점 다 채우는 거니까 아래에서 0부터 a까지 얘를 단면적 ln x 플러스 1 단면적을 정적분하게 되면 이게 부피값인 6 곱하기 ln5 ln6 마이너스 5 ln 적분하는 거 기억나요? 근데 마찬가지죠. 미분에서 ln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법에 대한 공식으로는 못 풀죠. 그 어떻게 썼나요? lnx 곱하기 1이라고 두고 무슨 적분? 부분적분을 썼었죠. 기억나요? 그정미적 했던 거. 혹시 그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얘가 미분하기 편한 걸 습관적으로 왼쪽에 두고 적분하기 편한 거를 오른쪽에 둔다. 로다 삼지순으로 미분이 왼쪽으로 하면 갈수록 미분 편하고 오른쪽은 적분 편하고 그럼 로그함수 나왔으니까 제일 우선순위로 얘가 미분하기 편하니까 왼쪽에 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뒤쪽에 두시고 얘는 이제 미분해서 쓰시고 얘는 적분해 쓰시고 그다음에 계산법은 얘랑 곱한 값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거 두 개 붙여놓은 것 1 dx 됐죠? 적분했더니 x 곱하기 lnx 마이너스 x 적분상수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잖아. lnx는 다음과 같다. x lnx 마이너스 x.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뒤에 플러스 1이 붙음에 따라서 약간씩이 다른데 플러스 1 정도 붙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 쓰다 보면 답이 틀려요.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ln 가로 x 플러스 1 dx 할 때 뒤에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부분 적분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미분하기 편한 걸 앞에 썼으니까 미분해야 돼요. 적분하기 편한 거 뒤에 썼으면 얘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적분 x 그럼 얘랑 곱한 값 x lnx 플러스 1 여기를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얘네들이 곱한 값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안 돼. 아까는 약분돼서 1이 됐잖아. 얘는 약분이 안 되고 이게 분자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랑 전혀 다른 적분법이 됩니다. 비슷한 거 보이지만 아까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1 적분하면 x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죠. 얘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a 곱하기 ln a 플러스 1. 0 대입하면 ln 1은 0이 되니까 생략. 요것만 남겠죠, 그러면 앞에는. 뒤가 문제인데 뒤를 잘 보세요. 나 이런 거 이거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이런 거야. 야, 너 이거 내려올 때 너 뭐 한 거니? 이걸 이렇게 쓴 거는 뭐 한 거예요? 미분한 거야, 미분. 너 목의 미분 썼잖아, 지금.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이거는 목의 미분을 한 거야. 넌 적분을 해야 되잖아, 지금. 잘못된, 가끔 애들 뭐 이상하게 이렇게 써놓고 나서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는데. 아니, 적분하는 문제를 미분해놨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당연히. 이거 어떻게 적분하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떤 걸 미분하면 이거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그치? 혹시 이거 아닐까요? f'x, fx, f'x? 얘 적분하면 ln fx? 얘 미분하면 1 나오잖아. x가 안 나와. 그것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런 거를 분수하면서 적분을 해본 적이 있나? 앞에 있는 교재에서 이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좀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연습 문제 그게 없어. 이런 것들 분수식에 대한 적분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더니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커 나갔잖아요. 그러면 찢어야 돼. 분리형이라고 그러거든. 찢어야 돼. 찢는다는 얘기는 얘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가 똑같은 분모를 두고 얘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빼기를 붙여요. 찢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찢어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x 1 이건 약분하면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찢어져요, 제가. 이해됐니? 현준이 이해됐니? 얘를 찢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물론 우리 현준이는 알아서 잘 했겠지만 믿고 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네, 믿고 있어요. 항상. 주는 응? 잘했어요? 자, 이제 적분합니다. 적분. 밑에다 쓸게요. 적분하면 x. 이거 적분하면 뭐 되니? 얘는 알잖아. 얘 뭐예요? ln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 마이너스 ln 절대값 a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0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지만 얘도 없어지네요. 둘 다 없어지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를 앞에 거를 붙여보면 얘랑 잘 봐. ln a 플러스 1. 이건 일단 빼보자. a 곱하기 ln. 여기 곱하기도 써줘야 또 헷갈리지 않죠?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ln 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ln a 플러스 1을 마치 동량처럼 묶는 겁니다. 그럼 a 마이너스 1 곱하기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얘가 얘랑 같은 꼴이 돼야 돼. 근데 숫자를 보는 거죠. a에다 뭐 집어넣으면 같을까 했더니 고민할 게 없네요. 이거 보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뒤에 5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도 혹시 5? 맞네요. 딱. 이건 플러스인데? 네. 잠깐만요. 마이너스 분배할 때 여기 마이너스 줬다 보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썼네요.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딱 맞죠. a에 5 집어넣으면 6, ln 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5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반지름계가 1인 있는 원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밑면의 한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일 때
이 도형의 부피가 P분의 Q 루트 3이랍니다. 서로서 PQ 값을 구하시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저런 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밑면이야. 어떤 입체동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름을 이 원의 지름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 거지. 어떤 도형을 밑면이 보이고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 입체 도형을 여기는 지름의 수직이 되도록 칼을 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잘랐더니 지름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잘랐더니 그 생긴 도형이 정삼각형이랍니다.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봐 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평면을 입체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입체를 평면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원의 지름이 있어요. 근데 지름의 수직이 되도록 내가 어떤 평면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잘랐다는 얘기죠. 지름의 수직이 되도록. 그럼 수직인데 이게 지금 입체니까 약간 이거 수직으로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기에는 수직은 안 보이죠. 지름과 내가 다른 단면이 수직은 안 보이지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봤다고 치고 수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이런 식의 뭐냐면 정삼각형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정삼각형. 그럼 이때가 제일 큰 정삼각형.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한 변이 이때가 제일 길 테니까, 지름이라. 그럼 이런 입체 도형을 쭉 모아서 만들다 보면 하나의 입체 도형, 그치? 약간 무슨 느낌이죠? 원뿔은 아니고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좀 모이면서 옆에가 만두 비슷한 느낌이죠. 왕만두 같은 거. 옆이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왕만두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네. 그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양을 여러분한테 지금 그릴 수가 없게, 이거 상황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떠올려지는 입체동을 서로 강요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런 식의 입체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들었을 때 이 도형의 부피값을 구하는 거예요. 봐봐. 그럼 부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단면적이 필요하잖아. 이게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해. 근데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디를 한 변으로 봐야 돼요? 여기를 한 변으로 봐야 되지. 근데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한 변 길인데. 이런 거는 한 변 길이긴 한데 의미가 없죠. 원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원 내부에 그려지는 이 선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이 있으면 이게 지름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요? 좀 제대로 된 그림을. 여기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밑면은 원이잖아요. 아이고. 밑면은 원이잖아요. 지름을 그었죠. 그 여기는 이 빨간색의 위치를 잡아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빨간색의 선분이에요. 난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원 위에 있는 두 점 연결하는 현이죠. 현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중심에서 반지름을 그어주고, 중심에서 이 선분까지 거리를 잡아주고, 피타고라스 문제를 풀고. 난 어쨌든 이 길이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이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1. 그럼 이 길이는 뭔가요? 그러면 이 길이 약간 여기를 원점으로 보세요. 이 위치를. 그럼 원점에서 이만큼 갔다 오는 거지.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길이 x만큼 갔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 있는 위치니까 그냥 x라고 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l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정삼각형 한 변 길이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한 변 길이가 여기가 이런데 이거는 여기는 현의 길이 하나잖아. 한 변 길이 다 구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한 변 길이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인 정삼각형.
그렇죠? 한 변 길이의 제곱에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정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계산합니다. 2의 제곱 4 루트 1-x의 제곱 1-x의 제곱 루트 없어지고 곱하기 4분의 루트 3 얘랑 얘랑 지워지네요. 그럼 루트 3 가로 1-x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에요. 단면적이죠. 남은 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쪽 -1, 이쪽 +1로 두시는 거예요. 그럼 -1부터 +1까지 단면적 루트 3 가로 1 분배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 제곱 정적분. 괜찮습니까? 근데 잘 보면 그냥 해도 되지만 이게 아래 것도 이것이 똑같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니까 이거 상수네요. 2차죠? 우함수죠. 수트에서 했었어요. 우함수.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반만 계산하고 그게 2배 계산한다.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 제곱 2 곱하기 루트 3x 마이너스 내려오면 3분의 루트 3x의 세제곱 이렇게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얘는 앞에 3분의 3이 생략되어 있죠? 1이니까 그럼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3분의 2 루트 3에 2를 곱하면 3분의 4 루트 3 저 입제동의 부피는 3분의 4 루트 3이 되므로 PQ 값을 구하시오. 루트 3 맞고 위아래 서로서가 되려면 얘가 3, 얘가 4가 된다. PQ를 곱하면 12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반지름 길이가 4, 높이가 4인 원기둥에 원기둥 모양 그리다가 물을 가득 채워놔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기울입니다. 45도로 기울여요. 그럼 이때 이렇게 물이 옆으로 흐르면서 남아있는, 옆에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니야? 물이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딱 45도까지 기울였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을 쭉 그으면, 이렇게, 생겨있는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본다면, 여기 45도일 때, 여기도 45도죠. 얘랑 얘랑 평행하지? 45도로 기울였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은 억각이 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45도라. 얘 45도, 얘도 45도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형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쪽 단원에서는. 저렇게 약간 말바꿈 비슷하게 생긴 저런 도형. 저 도형을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저 도형의 부피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입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는 요령이에요. 어떻게 그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로선이 있잖아요.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 얘를 약간 X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꼭점과 이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Y축이 있는 것처럼. 근데 X축을 세워놓고 Y축을 눕혀놓으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그림을 옆으로 세로 그린다 생각하세요. 세로. 근데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약간 X축은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고 Y축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느낌만 살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라고. 그리고 여기를 딱 여기다가 붙여놓고 저 도형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도형 그리면 이거 근데 처음에는 잘 안 그려져. 몇 번 그리다 보면 적당히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좀 그래요. 그린 게. 지금 반지름이 4짜리니까 이게 -4로 보시고 이게 +4로 적당한 위치에 +4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게 뭐냐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를 약간 입체로 그린 거야. 됐니?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원의 일부분. 얘를 여기다 돌릴 때 살짝 여기서 이렇게 45도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좀 내리세요.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를 점선으로 뒤에 안 보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잘못 그렸다.
이렇게 만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휘어서 좀 이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여기는 이 선을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바닥에 눕히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단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단면적. 그럼 단면적은 여기가 원래는 원점이었긴 했겠죠. 원점. 근데 여기냐 별로 중요하잖아요. 단면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X 하나. 근데 여기는 좀 그림이 막 겹쳐 있어서 보기 안 좋으니까 좀 널널한 이쪽에다가 적당하게 여기다 X의 위치를 잡을게요. 단면적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올리고 여기가 이제 90이잖아요. 그럼 얘랑 각도는 이렇게 90이 될 겁니다. 밑면과 옆면에서 만나는 선분은 90이 되겠죠. 그 단면적이니까 이렇게 이으면 돼요. 그럼 이 삼각형의 정체는 뭐죠? 직각이등변이에요. 아까 얘기 맞잖아요. 여기가 각도가 몇 도라고? 얘랑 이룬 각도가 45도예요. 그렇지? 이렇게 돼서 얘랑 억각, 이등변, 여기도 45도. 근데 얘랑이 누구냐면 여기 약간 Y축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가 선이었죠. Y축 같은 느낌이고 이 선까지 만난 이 각도가 45도예요. 그럼 얘도 45도일 겁니다. 직각이등변이죠. 그럼 이 선분 길이 하나를 찾아내면 여기 있는 선분 길이 하나 찾아내면 이 길이는 저절로 구할 수 있어요. 왜 필요하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얘랑의 밑변과 높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x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게 함수값이요. 이만큼이. 어떤 함수일까? 이 뒤에 있는 도형. 요 도형이죠. 요 도형. 이 도형. 이 도형을 위에서 만약에 정면으로 평면인 상태로 만약 바라본다면 실제 쟤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원이야, 반원. 이게 원래 밑면이 원이었는데 그 원의 절반을 그린 거잖아요. 반원이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 여기 x. 이해됩니까? 그럼 이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지. 이게 fx예요. 근데 이 식이 뭐니? 함수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원이거든. 이거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4짜리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거기 x를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로 넘기게 되면 y제곱은 16-x제곱이 되고 여기다 루트를 쓰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x제곱인데 이 길이는 양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수는 버리고 양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결론은 루트 16-x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얘도 루트 16-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그럼 단면적 넓이 sx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루트가 제곱돼서 16-x제곱이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 나오겠죠. 그렇죠? 단면적 넓이를 계산했어요. 이제는 부피만 구하면 되니까 정적분하면 되죠. 단면적을 정적분하면 부피값이 나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단면적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단면적 넓이 2분의 바깥으로 뺍시다. 16-x제곱 dx. 그럼 얘도 이게 우함수잖아요. 반계산하는 거죠. 반계산한다. 16-x제곱. 뭐 2를 곱해야 되는데 2분의 1가 약분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남죠. 정적분 16x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세제곱 0,4. 4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4 됐나요? 그다음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4니까 64가 되고 4를 3번 곱하면 64예요. 그럼 여기는 3분의 3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 앞에 1이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잖아. 64 앞에는 곱하기 1 생략되어 있고 곱하기는 3분의 3. 왜 굳이 이렇게 두냐면 64가 똑같으니까.
그럼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가 남고 거기다 64를 곱한 값이니까 약분이 안 되면 3분의 128. 이게 저 부피값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번 연습해서 너무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 이거 뭐 그림 그리는 우리가 좀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은 얘네가 기준이에요. 이 선과 이 선이 각각 x축, y축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이 부피, 여기 있는 이 입체등을 이 x, y축에 잘 갖다 놓고 단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특정 x의 위치에서 만들어진 요 함수값죠. 요 함수값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수식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여기 중에 어떤 게 필요했었냐면 여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 함수식.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함수식을 만드시고 x를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으로 저 한 변기를 잡으시고 저 삼각형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평면 위에 두 점 x, 0과 x, sin x를 잇는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이 평면에 수직인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자, 점피가 x축 위를 원점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삼각형 PQR이 그리는 입체등의 부피. 이거는 봐. 이게 무슨 점인지 알아야 돼요. x, 형?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란 얘기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게 점 P예요. Q는 그 x를 집어넣는데 y값이 sin x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sin x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식이 y는 sin x가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죠? 근데 얘를 한 변으로 하고 PQ를 한 변으로 하고 이 평면의 수직으로 정삼각을 세워. 그럼 마치 지금 이게 설명이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를 한 변으로 하고 수직으로 정삼각 세우면 요 위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에서 좀 더 볼록 나올 테겠죠? 이쪽에서 볼록 나오고 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볼록 나왔다가 점점 내려가는 이런 입체등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얘도 그림은 이렇긴 한데 느낌은 이런 느낌인데 네, 2분의 파이까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여기 x를 두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근데 저거를 좀 입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좀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x축, y축. 얘는 네, 저쪽은 필요 없고 이쪽만 그리면 되겠죠? 0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이고 여기 적당한 위치에 뭘 잡죠? x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계속 쭉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서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가 그림이니까 아까랑 비슷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죠. 약간 이런 느낌의 도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약간은 이게 완벽히 지금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네. 여기를 지우고 너무 수직처럼 보이니까 이런 느낌의 도형이에요. 그럼 아까 이 그림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그림과. 근데 그림은 말했지만 안 이뻐도 괜찮아요. 그림이 이쁠 필요는 없어요. 알아먹기만 하면 돼, 니가. 너무 이상한데, 그림이?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 이야기는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르륵이 안 돼서 참. 응?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약간. 그래서 어디가 사인이냐면 여기가 사인이에요. 요 부분이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단면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적당히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삼각형 이런 느낌이에요.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아이 그림이 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 그리기 좀 쉽지 선 맞추기 좀 어려워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랬는데 이 모양이 전혀 지금 여러분에게는 안 그래 보이지만 이 도형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럼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여기겠죠. 이것도 한 변 길이, 이것도 한 변 길이인데 의미는 여기서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x라 잡고 그럼 여기는 사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함수값이니까 이 값은 sin x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길이도 sin x, 여기 있는 길이도 sin x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단면적인 넓이를 구하시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sx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sin x의 제곱이 돼요. 괜찮죠? 네. 남은 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단면적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뺍시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sin x의 제곱의 정적분.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얘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요것만 처리해 본다면 미분에서 sin x 제곱이 되는 게 없잖아. 그럼 얘도 따로 적분법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뭔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 했었어. 비슷한 거. 똑같이 하는데 이거 뭘로 변환해야 되죠? 그치. 무슨 공식? 반각 공식. 반각 공식 기억나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되니? 2분의 공식 아니었어? 1 코사인이 플러스야. 사인은 마이너스고 여기 뭐 써야 되니? 코사인. 그치. 2x지. 이 각이 중요해. 이게 반각이거든. 이 각이 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야 될 거는 이 각이 2배를 써야 되니까 2x를 써야 되는 거죠. 가끔 여기 이제 놓쳐서 안 쓴 애들인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것도 그러죠. 이렇게 쓰고 2분의 1x 쓰시고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아니면 2분의 1을 빼. 보기 안 좋잖아. 계속 2분의 1 끌고 다니는 거는 불편하니까 2분의 1 바깥으로 빼세요. 그럼 1을 적분하면 x. 이거 적분 잘해야 된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미분할 때는 답에 코가 붙으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지. 됐니? 맞니? 헷갈리면 안 돼, 너. 이거 왜 여기서 좀 고개를 끄덕대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왜 헷갈려? 봐봐. 미분할 때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사인이 되지. 미분할 때는 코가 붙은 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근데 적분은 답을 쓸 때 코가 붙으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알겠니? 이것도 연습 안 돼서 미묘하게 헷갈려. 헷갈리지 않도록. 얘를 적분하면 답에 코가 붙니?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는 번호 두고 여기를 적분하면 뭐 써야 돼? 그렇지. 2분의 1 써야지. 2분의 1. 이거 역수. 곱하기 코사인을 적분하면 sin 2x. 이렇게. 괜찮죠? 이 앞에 뭐 붙어 있는 거냐면 빠뜨리지 말고 4분의 3이 곱해져, 4분의 3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12번. 좀 지나치면 그래도 좀 그림까지 그릴 건 아니라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0에서부터 1까지의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데?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하지? 움직인 거리는? 누구의 정적분? 속력. 그렇지. 속력의 정적분. 그럼 표기법상 이렇다는 얘기죠. VT가 속도인데 거의 절대값. 그럼 속력이 나온다. 여기 속도가 있네. 그럼 절대값 씌우면 되죠.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1-t 곱하기 2의 t제곱의 절대값. dt.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0에서 1 사이면 양수잖아? 1보다 작은 양수? 그 범위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건 양이 되죠. 1이 더 크니까. 이건 항상 양이잖아. 양과 0을 곱하면 양이죠. 그럼 얘는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양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1-t 곱하기 2의 t제곱 dt.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니? 무슨 조건? 부분 조건. 그렇죠? 치환도 안 되고 부분 조건. 할 수 있지. 그치? 이제 부분 조건 네가 할 수 있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 일단 설명 드렸으니까 뒤는 마무리하시고. 13번. 좌표 평면에 이루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매개변수 미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 되도록 움직인 거리, 매개변수 나왔을 때 움직인 거리 어떻게 계산했나요? X는 FT, Y는 GT. 근데 A에서부터 D까지 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일단 얘는 뭐 했어야 되죠? 미분했어야 되죠. X 프라임 혹은 dx dt. F 프라임 t. 얘도 미분 dy dt. y로 정리되는 식을 t로 미분해라. g 프라임 t. 그럼 이게 되면 이제 속도가 나오죠. 여기까지 미분하면 속도가 됐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할 때 앞에 있는 것처럼 절대값을, 관계식 있으면 절대값 씌우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분을 하면 각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t 마이너스 4. 얘는 미분하면 3분의 8 곱하기 t의 2분의 3제곱이죠? 미분하면 3분의 8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4 루트 t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미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속력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게 어쨌든 정적분에다가 속력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시작은 0부터 a까지. 속력 구할 때는 이 두 개 매개변수 미분을 통해서 루트 씌워서 피타고라스처럼 제곱해 계산하죠. t-4의 제곱 플러스 4루트 t의 제곱. 이걸 하게 되면 거리 10 나온다라는 표현이었네요. 괜찮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거 전개하면 안에 뭐가 나오지? 완전 제곱이 나온다? 루트 벗고 나와서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이건 완전 제곱이 돼. 계산해보면. 자, 저것도 그럼 여러분이 계산 마무리 하시고. 14번. 자, 좌표 편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이것도 또 뭐 해야 돼요? 미분. 위치값이 나와있죠?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속력의 정적분. 속력 구하려면 당연히 속도가 필요하니까 저는 미분해야 될 겁니다. 매개변수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4 놔두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됐죠? y 프라임은 미분하면 2 마이너스 2 사인 2t. 맞습니까? 뭐 해야 돼요?
속력 구하려면 루트 씌워서 제곱해 더한다. 이거 제곱합시다. 그럼 16이 되죠? 16, 좀 길게. 16. 가로 하나 정리하면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이거 제곱하면, 근데 이거 2t 때문에 써야 되겠다. 니 헷갈리겠는데? 사인 t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t 플러스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이거 제곱 4 사인 2t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보자. 여기는 얼마니? 1이죠. 여기는 뭐로 바꿨을까? 마이너스 사인 2t 그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루트 16 가로 1 마이너스 사인 2t 플러스 4 사인 2t의 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루트 하나 또 정리합니다. 4를 뺍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사인 2t의 제곱이 먼저 오고 여기는 4를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16이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4 사인 2t 4가 분배되면서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이죠. 루트 4 뭐에? 사인 2t 마이너스 2의 제곱 맞나요? 그럼 얘는 2로 나가고 얘는 나가니까 2 절대값 사인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니? 자, 남은 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는 뭘 구한 거죠? 우리 뭘 정리한 거니? 속력을 정리한 거야, 지금. 네, 속력을 정리한 거죠. 루트 씌워서 계산한 속력. 그럼 남은 건 속력의 정적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속력의, 이게 속력이었어요. 2는 바깥으로 빼고 절대값 사인 2t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사인 2t가 큰 거야? 마이너스가 큰 거야? 마이너스가 크죠? 얘는 최대값이 1밖에 안 되잖아. 얘는 2니까 빼면 결국은 음수란 얘기네. 그럼 절대값 씌울 때 음수 씌웠다는 얘기는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앞에 사인 음수 붙고 2는 플러스 붙을 테니까 앞뒤 바꿔 쓰면 되겠네요. 2 마이너스 사인 2t 이렇게 2 빼고 여기 앞뒤 순서 바꿔 쓰고 dt 됐습니까? 이런 뭐가 구해진 거죠? 네, 움직인 거리. 속력의 정적분, 움직인 거리.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계산 이하 마무리하시고.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고 출발한 후 점 P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일단 이 말도 기억해야 되겠죠. 출발한 후 처음으로 속력이 0이 될 때를 찾아야 돼요. 그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아마 윗끝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속력 구하려면 이제 속도가 필요하고 그럼 여기는 이게 매개분수 미분법이니까 각각을 미분해야 되겠죠. x'은 3 합성함수 미분이다. 3 곱하기 사인 t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한 것 코사인 t. 자, y를 미분합시다. 3 내려오고 코사인 t가 제곱 하나 빠지고 마이너스 사인 t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 사인 t 합성함수 미분. 남은 건 속력을 계산하려면 이 속도 그래프, 속도에 대한 관계식들을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워 더한다. 그래서 속력은 루트 이거 제곱하면
9. 일단 줄였을게요. 사인의 4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9 코사인의 4제곱 곱하기 사인의 4제곱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묶어낼 수 있네요. 루트 9 사인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은 다 겹치잖아요. 그럼 얘는 빠져나가면 사인 제곱이 남고 얘는 9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가면 코사인 제곱이 남고 얘는 1이라서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고 남은 건 절대값 벗고 나오면 3 절대값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이게 뭐죠? 속력 계산한 겁니다. 네.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 바깥으로 빼내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얘가 이 속력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따라서 절대값 sin t 절대값이 0이 돼야 되잖아. 3을 나누면 많으니까. 그럼 절대값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sin t 곱하기 코사인 t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또 요즘 많이 보던 건데 앞에 뭐만 붙이면? 2만 붙이면 0은 곱하나 말하니까 얘는 sin 2t로 바뀌죠. 이렇게 우리 뭐 찾아야 되죠? 아까 말한 속력이 처음으로 0이 될 때 시간을 찾아야 돼. 시간을. 근데 사인이 언제 처음으로 0이 되니? 사인이 언제 처음 0이 되지? 파일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건 파일 때죠. 그럼 여기 있는 2t가 파일 때 처음으로 0이 되니까 따라서 t값은 2분의 파인 거죠. 다 됐습니다. 인테그랄 처음 출발한 후 0부터 언제까지? 속력 0이 될 때 시간은 2분의 파이. 여기 뭐 써야 돼요? 움직임 거리를 계산하려면 속력. 속력 어디 있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절대값. 3. 여기서는 0 계산하려고 3을 지웠지만 여기서는 지우면 안 된다. 이게 이 자체가 속력이 3배 돼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절대값 sin t 곱하기 코사인 t dt. 됐습니까? 그럼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2분의 3 이게 뭐죠? sin 2t. sin 어차피 1, 3분의 양수니까 절대값은 생략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게 sin 2t인 거고 이제 적분하게 되면 너무 줄였었나요? 네. 얘는 줄였으면 2분의 3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럼 이게 2분의 1이 sin 2t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2. 없던 애가 생겼잖아. 그만큼 나눠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절대값 sin 2t dt. 근데 1사분면에서 이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면 1사분면이잖아요. 1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니까 절대값은 큰 의미가 없다. 벗겨도 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적분할 수 있죠? 네. 또 적분할 때 2분의 1 바깥으로 빼는 거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구간 0에서 4분의 파이에서 다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어떤 y는 ln secant x라는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니까, 뭐 예를 들어 ln secant x의 그래프가 있어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곡선의 길이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묻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지, 그걸? 아, 곡선의 길이, 이거 배웠어. 만약 y는 f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원래 매개 변수처럼, x는 fx, ft, y는 gt,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걸 미분한식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런 다음에 이 곡선 길이를 구하려면 속력이 필요하고 속력은 각각 매개변수로 미분됐을 때 저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제 이게 속력이 됐었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건 매개변수로 이제 식이 2개 나왔을 테고 쟤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곡선의 길이 l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뭐였나요? 1 플러스죠.
1인이었던 이유가 이게 매개 분수가 아니고 그냥 x값에 대한 함수값인 거니까 x를 미분하게 되면 1이 나오고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x가 나오겠죠. 얘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속력, 네,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는 속력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루트 이건 이제 미분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로그잖아요. 더구나 ln이잖아. 진수 분의 진수 미분 secant x 곱하기 탄젠트 x. 어라? 탄젠트 x 나오네. 제 미분에 대한 탄젠트 x가 나오죠. 탄젠트를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아하, 괜찮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한타스. 이게 뭐랑 같아요? 루트 1 한타스 secant x의 제곱과 같죠. 얘가 이해됩니까? 그럼 제곱 루트 지어지고 바깥에 secant이 나오는데 요 구간은 1사분면이잖아. 1사분면에서 코사인 역수인 secant는 당연히 양수겠죠. secant x가 나옵니다. 뭐가? 지금 너 지금 뭘 계산한 거니? 너 지금 뭘 계산한 거니? 너 바깥에 정적분 계산 안 한 거야? 왜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이거잖아.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뭐부터 돼요? 인테그랄 a에서도 b까지 여기에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t dx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였고? 이게 속력이었고. 그럼 너는 그냥 그 길이 전체를 다 구한 게 아니고 그냥 속력만 계산한 거야. 속력 이렇게. 남은 건 저기다 뭐 씌워야 돼요?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 그게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가 점이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곡선의 길이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다 된 것처럼 보여? 아, 다 됐네. 아, 쫙쫙쫙. 딱 지워지고 이쁘게 쫙 한타스 쫙 됐어.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큰 난관에 봉착해요. 혹시 여러분 저거를 적분하려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secant x가 되는 게 있었니? 있었어요, 선생님. 탄젠트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secant x의 제곱이 나옵니다. secant x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네. 그리고 보니까.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이게 나왔었죠. 그럼 반대 우리는 지금 적분하는 과정을 구하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지 모르겠네. 이거를. 누구지 이게?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아, 그러면 저 상태는 안 되니까 저 secant을 변환해야 되겠구나. 코사인으로 변환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 어차피 이건 이걸로 안 할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 했더니 코사인 분의 1. 얘도 근데 미분해서 제가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럼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얘는 분수 형태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분수를 적분하는 것. 아까 다음 적분하는 거는 위아래 나누어서 분수를 찢으면 되는데 이건 찢을 수도 없네. 아까 말한 큰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못하겠는데? 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스킬이 필요해요. 얘를 이렇게 써봅니다. 왜 그런지는 끝에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 뭐야 저게? 위아래 똑같은 게 있죠? 약분하면 secant x만 남아요. 맞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중요하죠.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야. 쟤를 분배해 볼게. secant x 플러스 탄젠트 x 에다가 이 secant을 분배해요. 분배해서 순서상 얘를 먼저 쓸게요. secant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시컨 x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약분이 돼요. 약분? 약분하게 되면 아까 처음이랑 똑같잖아요. 약분이 아니고요. 나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LN! 아이스크림. LN.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이거 좀 지워도 되겠지, 이제? 이런 거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식을 적분해야 되는데, 이게 분수 형태야. 분수를 미분하는 거는 목의 미분에서 배웠는데, 분수를 적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 근데 그 적분은, 분수를 적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쉬웠던 게, 분모분의 분자 미분, 분모분의 분모 비움. 만약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누구를 적분해서, 누구를 미분해서 나왔던 거죠? ln 절대값 fx. 이거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꼴이야. 잘 보면 얘가 fx잖아? fx를 미분해봐. 시컨을 미분하면 시컨 탄젠트,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의 제곱 딱 들어맞잖아요. 아, 이게 이 꼴이구나. 그렇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ln 절대값 분모 시컨 x 플러스 탄젠트 x.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1사분면이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되겠네요. 시컨도 코사인, 탄젠트도 탄젠트니까 저 사분면에서는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값이니까 굳이 절대값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저걸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준호 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결국은 거쳐서 이거를 써먹어서 저 적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고 F0은 0, F1은 2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저거 어디서 보던 식이죠? 이거 어디서 보던 식이에요? 응? 그렇지,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y는 fx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그렇죠? 그 구간 안에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 요 구간 안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딱 저렇게 공식 써지죠. 루트 1 플러스 이거 미분한 식의 제곱에 덧셈이요. 딱 저렇게 써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fx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이 fx가 저 두 점을 지나가요. 원점 0,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이 fx는 1,2라는 점을 지나가요. 여기쯤에 더 칩시다. 1,2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이 문장의 해석은 x가 0에서부터 1까지 만들어지는 이 곡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뒤에 이게 뭘까? 최소값? 그럼 이 곡선이 구부러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그 짧은 길이의 최소 가장 짧았을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가장 짧아요? 응? 이건 언제 가장 짧은 거예요? 해석을 다시 잘 봐. 0,0과 1,2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fx라는 그래프가. 근데 이 길이 이 값에 최소를 구하시는데 이 값은 결국은 이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0에서부터 1까지 함수 fx에서 만들어지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곡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저 공식이. 그럼 0에서부터 0,0, 그 다음 1까지 1,2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곡선 길이를 구하는데 이 fx가 지금 어떤 함수 하나가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의 어떤 함수식 모양에 따라서 이 곡선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곡선 길이를 그대로 이렇게 선분으로 이으시면 됩니다. 이 곡선이 펴져가지고 선분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식이 y는 fx일 때 그때가 0,0에서 1,2까지 이 곡선 길이의 최소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라는 거는 곡선이어야지 이게 왜 선분입니까? 선분은 곡선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말했던 그 곡선의 길이라는 거는 사실 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보통 1차 함수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1차 함수와 관련된 것들 관계식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프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 하다 보니까 곡선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상징적 표현이고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점과 점 사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직선이 1차 함수야.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직선 따라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는 곡선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가 직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곡선상에 존재하는 두 점 사이 거리 혹은 직선상에 존재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그냥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웬만하면 직선 말고 곡선이 많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야 말하는 것 뿐이지 이게 직선이 된다고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의미하는 바는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두 점 사이 거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두 점 사이 존재하는 거리. 그럼 이 곡선 길이 혹은 그 그래프 사이 존재하는 두 점 사이 길이의 최소값은 선분의 길이를 구한 것이다. 선분 길이 쉽잖아요. 피타고라스. 루트.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루트 5가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됩니다.